안녕하세요. 스몰비즈랩 성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신 후에 텍스트로 정리된 내용으로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시면 블로그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초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마케팅 기본 5가지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인데요. 네, 제한된 예산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법, 그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1인 기업이든 소규모 팀이든 이 온라인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길 잃지 않고요. 여러분의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고 진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뼈대를 함께 세워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딱 강조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하면 좋은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필수가 된 거죠. 네, 완전 필수 역량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프라인 광고보다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거요.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 얻고 또 데이터 보면서 방향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요즘 같은 때에 온라인에서 존재감 없이 사업 키우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5가지 기본 원칙이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기초공사요? 네.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한 초반일수록 이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다지느냐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SNS네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자료에서는 이걸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다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단순히 광고판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고객들이랑 좀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걸 맺는 소통의 광장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엔 틱톡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데서 우리 브랜드의 개성 보여주고 댓글이나 DM으로 고객 목소리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네,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네, 자료에서도 처음부터 막 모든 채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고객들이 주로 어디 있나, 이걸 먼저 파악해서 딱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하네요. 그게 중요하죠. 선택과 집중. 특히 1인 창업가분들, 어쩌면 딱딱한 기업 계정보다 사장님 얼굴, 창업 스토리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오히려 브랜드 친밀감을 확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브랜드만의 강점이죠. 대기업은 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진솔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진솔함, 좋네요. 근데 그 진솔함이 먹히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자료에서도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딱 짚는 게 바로 꾸준한 업로드입니다. 꾸준함. 네,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있잖아요. 네네. 이게 꾸준히 활동하는 계정을 여기 살아있네? 이렇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알고리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그렇죠. 만약 바쁘시면 주말에 좀 몰아서 기획하고 예약 발행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팁이네요. 네. 두 번째는 컨텐츠 내용인데 그냥 우리 거 좋아요 이것보다는 고객 후기를 보여준다거나 제품 만드는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면 활용 팁 같은 거 고객한테 진짜 가치를 주는 내용이 훨씬 반응이 좋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전략. 이것도 그냥 많이 단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컨텐츠랑 타겟 고객이랑 관련 높은 키워드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신중하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이군요. 네. 그리고 고객들이 앱을 많이 볼 것 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업로드 시간을 정하는 센스, 이것도 필요하죠.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니라 고객이랑 대화를 시작하는 첫마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와, 그렇네요. 꾸준히 가치 있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시간에 딱 맞는 해시태그 달아서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SNS가 좀 빠른 관계 형성에 집중한다면 이제는 좀 더 깊고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네, 이메일 마케팅. 이 전략의 핵심은 작은 비용으로 높은 재구매율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는데요. 사실 요즘 이메일 잘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소셜미디어는 어때요? 맨날 알고리즘 바뀌고 정책 바뀌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도달률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메일은 그런 플랫폼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할 때 고객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군요. 네. 장기적으로 고객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이게 필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냥 광고 메일 막 보내면 바로 스팸 처리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냥 광고가 아니라 구독자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니면 좀 특별한 혜택 이런 걸 담은 뉴스레터 형태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아, 뉴스레터. 네. 그래야 이게 광고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죠. 고객을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찐팬으로 만들려면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메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가구나 B2B 서비스처럼 구매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요. 정기적으로 이메일 보내서 아 맞다 그 브랜드 있었지 하고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와, 구매 주기가 긴 상품에 특히 좋군요. 그럼 이 신뢰를 쌓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네, 방법들이 있죠. 첫째, 그냥 이메일 주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하고 기꺼이 이메일 주소를 줄 만한 가치 있는 리드 마그넷,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 필요해요. 미끼 상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초보 창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PDF라든지 아니면 첫 구매 10% 할인 쿠폰 같은 거요. 이런 가치를 먼저 줘야 구독자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아, 먼저 주는군요. 네. 둘째는 일관성이에요. 발송 주기랑 컨텐츠 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전엔 유용한 팁을 준다. 아니면 항상 좀 친근하고 유머러스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구독자들의 기대감도 생기고 브랜드 신뢰도도 올라가죠. 아, 예측 가능성. 네. 셋째는 보내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를 봐야 해요. 오픈율, 그러니까 메일을 몇 명이나 열어봤는지, 또 클릭률, 메일 안에 링크를 얼마나 눌렀는지, 이걸 꾸준히 보면서 어떤 제목이 반응이 좋은지, 어떤 내용에 관심 있는지 분석하고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계속 바꿔나가야 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정책이나 알고리즘 변화에 따른 위험 없이 브랜드가 직접 통제권을 가지고 고객이랑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디지털 자산을 쌓는 거죠.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라. 와, 변수가 많은 초기에 진짜 든든하겠는데요? 근데 혹시 너무 자주 보내면 스팸 같아서 구독 끊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 제공이 핵심인 거예요. 가치 제공. 네.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자가 이거 진짜 유용하다 느낄 만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게 중요해요. 발송 빈도도 사실 정답은 없고요. A/B 테스트 같은 걸로 우리 구독자한테 맞는 최적의 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요. 네. 뭐 어떤 그룹은 주 1회, 다른 그룹은 2주 2회 보내보고 이탈률이나 반응률을 비교해보는 식으로요. 결국은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고객한테 가치 있는 선물을 꾸준히 보내는 느낌? 그렇게 접근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직접 다가가는 SNS랑 이메일을 봤다면 이제는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키우는 단계로 가볼까요? 세 번째,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네, 컨텐츠 마케팅 중요하죠. 정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주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결국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정보 필요하셨죠?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맞아요. 블로그나 유튜브, 요즘은 인스타 릴스나 틱톡 같은 짧은 영상, 숏폼 컨텐츠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채널은 정말 다양하죠. 자료에서는 채널마다 형식은 좀 달라도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죠.
특히 검색으로 정보 찾는 사람들을 위한 블로그 글은 꾸준히 방문자를 데려오는 효자 노릇을 하고 유튜브 같은 영상은 브랜드를 훨씬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 네, 각각의 장점이 뚜렷하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건 콘텐츠는 한 번 만들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내는 일종의 복리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나중엔 진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 실용적인 정보요? 네, 예를 들어서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아주 상세한 답변이라든지 제품 사용법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 제품이랑 솔직하게 비교하는 리뷰 같은 거요.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딱 해결해 주니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 네.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창업 스토리라든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걸 좀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고객이 브랜드를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겠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컨텐츠를 만들 때 아까 잠깐 나왔지만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를 염두에 둔 제목이랑 내용 구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야 힘들게 만든 컨텐츠가 사람들 눈에 띌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아, SEO가 여기서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좀 더 크게 보면 컨텐츠 마케팅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광고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의 신뢰도랑 권위를 높여주는 뭐랄까 가치가 계속 오르는 디지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디지털 부동산.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우리 브랜드를 위해 일해주는 자산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컨텐츠 만드는 거, 솔직히 1인 창업가한테는 진짜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도 계속 내야 하고. 혹시 처음 시작할 때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처음부터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작게, 꾸준히. 네. 아이디어가 없다 싶을 땐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SNS나 이메일로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질문하거나 고객 문의 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아, 고객의 질문이 곧 컨텐츠 주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팁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이요? 네. 예를 들어 긴 블로그 글어들을 쏟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카드 뉴스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핵심만 딱 요약해서 영상 튜토리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 원소스 멀티 유즈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여러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고객에게 묻고 하나를 여러 형태로 재활용한다. 좋은데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었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발견하도록 길을 잘 닦아줘야겠죠? 네 번째 전략, SEO,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네, SEO 드디어 나왔네요. 이 전략은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뭘 검색했을 때 우리 웹사이트나 블로그 글이 눈에 잘 띄는 곳, 그러니까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오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의가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래요. 오늘 당장 효과가 빡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컨텐츠 만들고 웹사이트 최적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한다고 하네요. 네,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위 노출에 성공하면 효과는 엄청나다고. SEO의 가장 큰 장점은 광고랑 다르게 정보를 막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매 의도가 비교적 높은 잠재 고객들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점이래요. 그렇죠.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미 뭔가 알고 싶거나 행을하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 바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구매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그 구매 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찾아오게 만드는 마법을 현실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겠죠.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는 키워드 리서치가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는지 그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같은 무료 도구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도구를 활용하는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경쟁이 너무 센 대표 키워드, 예를 들어 그냥 운동화,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경쟁이 덜한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롱테일 키워드요. 예를 들면요? 뭐 발볼 넓은 여성을 위한 초경량 워킹화 추천, 이런 식으로요. 검색량 자체는 적을 수 있는데 그 검색어 뒤에는 훨씬 명확한 구매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훨씬 구체적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렇게 찾은 키워드를 컨텐츠의 제목, 소제목,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키워드로 막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쓰고요. 무엇보다 그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이 아, 이 정보 진짜 좋다 하고 만족할 만한 깊이 있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컨텐츠의 질이네요. 네. 셋째는 컨텐츠 자체 말고도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설명을 다는 ART 텍스트는 검색 엔진이 이미지를 이해하게 돕고요. 웹사이트 안에서 관련 있는 페이지끼리 내부 랭크를 걸어주면 사이트 구조가 탄탄해져서 검색 엔진이 중요한 페이지를 더 잘 찾게 도와주고요. 뭐 웹사이트 로딩 속도나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지 이런 사용자 경험 요소도 중요하고요. 이건 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죠. 와, 듣고 보니까 SEO가 단순히 기술적인 꼼수가 아니네요. 결국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검색 엔진이 잘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기술적인 최적화는 좋은 컨텐츠라는 본질을 더 잘 드러나게 해주는 보조 수단인 거죠. 검색 엔진의 목표도 결국 사용자한테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요.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SEO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SEO까지 봤으니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5번째 전략, 바로 온라인 광고입니다. 네, 온라인 광고. 이건 특히 사업 초기에 빨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초기 고객을 확보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그렇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앞에서 얘기한 SNS나 컨텐츠, SEO 같은 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성과가 나오기까지. 맞아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동안 온라인 광고는 즉각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보여주고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업에 좀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초기 부스팅 효과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 고객 반응을 가장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 어떤 말이나 이미지에 사람들이 더 클릭하는지 바로바로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네,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실험하기 좋죠. 자료에서는 특히 구글 애지나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추천하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타겟 설정이 엄청 정교하고 성과 측정하고 분석하기가 쉬워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시작하고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래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실시간으로 성과 보면서 예산 바꾸거나 광고 내용 바꾸거나 이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또 쏠깃한 점, 꼭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아, 그렇죠.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이 정도 소액 예산으로도 타겟 고객층을 아주 좁게 딱 설정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고 성과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감을 익히기에 좋겠어요. 그럼 이 소액이라도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하게 접근해야죠. 첫째, A/B 테스트를 습관처럼 하셔야 해요. A/B 테스트요? 네, 예를 들어 광고 문구를 2가지 버전, A 안이랑 B 안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구 클릭률이 더 높은지 비교해보는 거죠. 이미지나 버튼 문구, 더 알아보기냐, 지금 구매하기냐, 뭐 이런 거 테스트할 건 정말 많아요. 대부분 광고 플랫폼에서 이 기능 쉽게 지원하니까 꼭 써보세요. 네, 꼭 활용해야겠네요. 둘째, 타겟팅을 최대한 좁고 정교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진짜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
연령, 성별, 지역, 관심사, 온라인 행동 패턴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아, 범위를 좁히는 거군요. 네. 그래야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광고비가 안 나가고 실제 구매나 문의로 이어질 확률, 즉 전환율을 높일 수 있어요. 효율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 광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광고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도착하는 랜딩 페이지 최적화예요. 랜딩 페이지요. 네, 광고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랜딩 페이지에 잘 있어야 하고 고객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안내하는 강력한 행동 유도 버튼 CTA에 있어야 하고요. 페이지 로딩 속도도 빨라야 하고요. 광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랜딩 페이지 경험이 별로면 고객은 그냥 나가버려요. 아, 광고랑 랜딩 페이지가 딱 맞아야 하는군요. 네, 일관성이 중요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설령 당장 매출로 안 이어지더라도요. 소액 광고를 통해 얻는 클릭 데이터, 타겟 반응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엄청 귀중한 시장 조사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와,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학습과 개선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와, 광고가 단순히 돈 쓰는 행위가 아니라 데이터를 얻고 빠르게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관점 정말 인상 깊네요.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한테는 이런 빠른 실험이랑 학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빨리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디지털 마케팅, 특히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이점 중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 핵심 전략, SNS, 이메일, 컨텐츠, SEO, 온라인 광고 모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디지털 마케팅은 기초가 전부다. 이거 같아요. 네, 정말 기본기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기본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행한다면 분명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아, 완벽주의를 버려라. 네.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자료에서도 말했듯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작게라도 직접 해보고 거기서 얻는 실제 데이터랑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이 제한적인 초기 창업가에게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5가지 요소, SNS, 이메일, 콘텐츠, SEO, 온라인 광고,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합하고 연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어떤 채널에 먼저 집중할지, 자원은 어떻게 나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을 세워보세요. 작은 브랜드라도 충분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셨거나 혹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여정의 든든한 5기둥, SNS, 이메일, 콘텐츠, SEO, 온라인 광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트렌드를 쫓기 전에 이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전략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이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어서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 그 자체가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진정성이요? 네. 여러분만이 들려줄 수 있는 고유한 이야기, 창업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오늘 이야기한 이 전략들 속에 어떻게 하면 꾸밈없이 온전히 녹여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진정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오늘 이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 온라인 세상에서 활짝 꽃 피우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텍스트로 정리된 내용으로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시면 블로그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몰 비즈랩 썸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